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멀티골을 터뜨리고 상대 퇴장까지 유도한 손흥민이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은 1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에서 3대2 역전승과 선두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0분 해리 케인과 동점골을 합작했고 전반 36분 월드클래스급 환상 왼발 발리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에는 투타의 퇴장까지 유도했습니다. 후반 41분까지 뛰며 슈팅 6개 모두 유효 슈팅일 만큼 슈팅감이 좋았습니다. 경기 후 챔피언스리그는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인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테크니컬 옵저버 패널은 손흥민은 케빈 트랍 선방에도 오픈 플레이에서 이 골을 넣었다. 지칠 줄 모르고 뛰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양팀 최고 평점 9.1점을 줬습니다. 2위인 케인은 7.8점이었고 9점대는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도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 9점을 주며 호이비에르의 크로스를 훌륭한 기술에 의한 멋진 발리 추가골로 연결했다. 세 번째 골을 성공할 수 있었지만 낮은 슛이 골키퍼 다리에 막혔다. 다시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투타에게 악몽을 선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5분은 정말 힘들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벤치에 앉아 지켜보기 힘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승점 3점이었다. 후반에 경기를 끝내기 위해 더 많은 득점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산 50번째 합작골을 기록한 케인에 대해서는 서로 잘 이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서로의 관계와 노력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발리골에 대해 손흥민은 호이비에르가 크로스를 하기 전에 날 봤다. 공이 정확히 왔고 발리슛이 유일한 옵션이었다. 정말 깔끔하게 찼다. 매우 기뻤다며 정말 중요한 승리다. 아직 힘든 2경기가 남은 만큼 다른 팀들보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의 경기와 동시에 다른 이슈가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부진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흥민은 작년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을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작년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즌 초반 리그 7경기와 챔스 2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득점왕 이후의 갑작스런 부진을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진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축구 전문가 레온 오스만도 손흥민에게 몇 번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지난 시즌 손흥민처럼 보이지 않는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변화를 선택할 경우 손흥민이 자리를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우리 팀에는 4명의 공격수가 있다. 매 경기 1명을 선발 명단에서 빼는 건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팀을 위해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때로는 교체 투입돼 20에서 30분 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고 주전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손흥민은 보란듯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14분 히샬리송과 교체 투입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데 1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시즌 4, 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부진에서 탈출한 것이라고 말하며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진과 부활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콘테 감독의 전술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손흥민은 득점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동료인 해리 케인은 우리는 전반전에 너무 깊게 수비했다.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 후반전에 다시 깨어나고 공격적으로 임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BBC에서 공개한 토트넘과
노팅엄의 선수 분포도를 보면 토트넘 선수단이 노팅엄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이 과하게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의 원인으로 뽑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손흥민 선수는 콘테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콘테 감독의 비난을 조금은 잠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사람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콘테 감독은 열정적이다. 우리가 이기면 콘테 감독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만 질 때는 그렇지 않다. 그는 자책하고 향상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콘테 감독에게 서운한 부분이 많을 텐데 콘테 감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팀을 더 생각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콘테 감독의 전술만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이 주장이 신뢰를 얻고 있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부진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멀티골을 기록했을 때 페리시치가 벤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와의 부조화가 지적된 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영국 팀토크는 새로 영입된 페리시치가 오히려 손흥민의 플레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팀 입장에서는 페리시치를 영입한 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선 손흥민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 시절 애제자이기도 한 페리시치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자유계약을 통해 토트넘에 합류한 베테랑 윙백입니다. 특히 최근 6경기 중 5경기를 선발로 출전할 만큼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콘테 감독의 깊은 신임 속에 이적생들 가운데 가장 빨리 주전으로 자리 잡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나란히 왼쪽에 배치되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이 너무 겹친다는 점입니다. 페리시치의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 등이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플레이 스타일이나 동선 등이 왼쪽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에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매체 역시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활동 범위나 스타일이 뚜렷하다 보니 자연스레 손흥민에게도 공격할 만한 공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기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페리시치가 선발 출전한 5경기에서 손흥민은 9개의 슈팅과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슈팅은 1.8개, 키패스는 1.4개입니다. 반면 다른 윙백인 라이언 세세뇽이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선 손흥민이 각각 10개씩 슈팅과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페리시치의 선발 출전 여부에 따라 전방에서의 손흥민의 공격 기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이유를 페리시치의 공격 욕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공격에 욕심을 내면서 손흥민과 동선이 자주 겹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는 공격수인 손흥민이 미드필더에 가깝게 뛰고 윙백인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더 전진해 플레이하면서 두 선수 간의 상성이 잘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어떻게 조율을 할지가 손흥민 선수의 부진이 지속될지 아니면 부활을 할지가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